절대로 개인회생 사건 결정 이후에 추가 대출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불법적인 업체는 법을 지켜가면서 수심을 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는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가족을 위협하기도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전연구소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고생해서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도 받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서류 준비를 다 해놓고서 탕감률도 잘 나오고 결과가 좋았는데 결국 채무자는 3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자칫 변제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지 못하면 사건이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갑자기 이렇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회사에서 갑자기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급여가 제때 안 들어오고 밀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변제금을 내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 밀린 변제금이 일정 기간 이상 쌓이게 되면 채권자들도 이 사람 개인회생 사건 폐지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폐지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건이 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그동안 개인회생을 하면서 막아주고 있던 채권자들의 강력한 추심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급여가 압류되거나 TV 냉장고에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압류의 위험에 또다시 노출되게 됩니다. 당연히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제금이 미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는 갑자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대출금을 다 못 갚아서 개인회생 접수를 한 채무자에게 어떻게 대출이 나온다는 건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광고를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나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 하는 업체들의 광고 말이죠. 변제금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법원에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중위소득의 60%를 실제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1인 기준 중위소득은 2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개인회생 진행하는 채무자는 이 중위소득에서 40%를 더 줄인 60%로 살아라. 즉 133만 7천 원 정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은요? 그 돈이 이제 매달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매달 133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면 사실 정말 쉽지 않죠. 그래도 3년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생계비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등록이 되게 되고 당연히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서도 추가 대출을 절대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주는 업체는 대체 어딜까요? 합법적으로 대부업 등록을 해서 운영되는 곳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너무 급한 나머지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발을 들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율을 감당하셔야 될 거고요. 그 기간에 변제금까지 납부를 하셔야 된다면 결국은 대출금이 연체되는 건 당연한 수순일 테고요. 그런 불법적인 업체는 법을 지켜가면서 수심을 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는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가족을 위협하기도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개인회생 사건 결정 이후에 추가 대출을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추가로 받은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된 대출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심도 막기 힘들고요. 이런 업체들은 빌려줄 때는 천사처럼 상냥하게 돈을 빌려주지만 하루만 연체를 해도 무섭게 돌변해서 온갖 난리를 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법원에 낼 변제금을 내는 대신에 이 새로운 대출금을 갚는 쪽을 택하곤 합니다. 자, 개인회생 진행 중에 대출을 받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아시겠죠? 변제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변제금이 밀려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가 되면 기존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진행되고 있던 채권자들까지 연락이 오게 되고 그때서야 이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었죠. 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변제금을 낼 수 있게 미리미리 조금이라도 여윳돈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변제금을 내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온 것 같으면 차라리 변제금 납부 시기를 잠깐 늦출 수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금 납부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었다면 법원에서도 미납한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폐지하겠다라고 바로 하진 않고요.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변제금이 미납되더라도 납부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제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절대 먼저 추가 대출을 알아보지는 마시고요. 내 사정이 기존의 변제 계획안을 좀 수정해서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사유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법원에 수정 허가를 신청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뭐 댓글을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이후에 추가 대출을 받아도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개인회생 구조상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추가 대출을 받는 순간부터 변제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치셨다면 추가 대출보다는 꼭 변제 계획안을 수정이 가능한 사유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채무자들이 더 이상 회생파산연구소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 그날까지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채무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빚에 대한 답은 회생파산연구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